예, 제가 다른 정당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당대표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고 반개혁입니다.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되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이후에 이런 방식의 퇴진은 없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표 스스로가, 지도부 스스로가 결심해서 물러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퇴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국민의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뭐하냐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이게 혁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우리 논설위원들의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설위원들의 생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계신 거 아닌가 의아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을 혁신이라고 하면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시대가 전국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등의 각 개별 인사들 나열되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지금 제2기 내각에 6개 부처에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김홍일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분은 31년 전에 살인누명을 썼던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무리한 가혹행위하고 허위자백을 이끌어내서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오고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였던 김홍일 씨만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검사 봐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이러한 사람이 아직도, 저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김순경 사건 피해자한테 정말 찾아가서 사과 한번 하셨나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권익위원장 된 것부터 문제고 BBK 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연속 3번 동결된 것인데요. 이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기조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한 0.75%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언론에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상향되어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값을 일제히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죠. 더딘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와 함께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큰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 2%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 목표는 2%가 수렴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또는 2025년 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도 긴축 기조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예고로 미국과 한국 사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 한시름은 놓겠지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팔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축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쌍둥이차입니다. 고금리로 통화정책이 묶여있으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때에 소위 비상식적인 건전정책으로 긴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는 침체로 돌아가고 그 침체 국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칩스법을 발효해서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기업한테. 2022년 8월 IRA 법을 통해서 4,370억 달러의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을 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합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지도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고 다 포기한 겁니다. 현실도 미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무사한 일로 내년 나라 경제 망하면 도대체 당신들은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